네, 수요일입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는지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네. 가져오셨을까요? 예, 삼성 SDI요. 삼성 SDI요. 혹시 네.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16만 7천 원이요. 아이, 급하게 사가지고. 예, 아, 16만 7천 원에 들어가셨다고요? 비중은 네. 어느 정도 담고 계세요? 거의 50% 돼요. 거의 50%요. 좀 늘리셨어요, 시청자님? 아니요, 그때 한 번에 16만 7천 원, 한 3, 4일 됐는데, 3, 4일. 아, 얼마 전에요. 네, 그래서 팔을까? 16만 9천 어. 5천원까지 갔는데, 팔을까다 그냥 놔뒀지.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으셔서 좀 고민이 되시길만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다 하는데 좀 더 네. 기다리실 의향도 있으신 거예요? 아이, 그러죠. 이게 가지고 가도 될 종목인지 또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궁금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 예. 기다려주세요. 예, 예. 네, 삼성 SDI입니다. 시청자님 비중이 굉장히 좀 많으시죠? 먼저 오늘 종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16만 7천 원에 매수를 들어가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16만 5,500원입니다. 오늘 장에서 좀 소폭 밀리면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삼성 SDI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너무 많이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강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재누리 전문가님, 네. 일단 삼성그룹주 중심에서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좀 하나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본다면 뭐 밸류에이션도 궁금하고 실적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는 아실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전기, 전자, 부품 관련된 종목, 또 뭐 축전지 만든다니까 두 개로 보면 전기, 전자, 부품,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나눠지는 종목이죠. 뭐 하는지는 아실 텐데 과연 이제 거기에서 수익이 날 거냐가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는 뭐 실적이 IT 쪽에 그게 크게 강화되지 못했고 또 삼성전자가 최근 또 기대감이 많이 좀 줄어들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다음 달에 이제 그 제일모직을 흡수 합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흡수 합병을 하게 되면 시너지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해서 합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흡수 합병으로 인해서 배터리 소재의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는 분명히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는 종목으로 일단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사실 이제 기존에 이 회사가 했던 사업부하고 이 제일모직을 흡수 합병함으로 인해서 시너지가 나오는 게 합병하면 내일부터 바로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그 시너지 기대감이 존재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사신 가격권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뭐 크게 우려스러운 종목은 아니에요. 또 보유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다면 이제 삼성 SDI가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서는 전기, 전자, 부품 관련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서 잠깐 언급했던 그 2차 전지 부분은 기존에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이제 수익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BMW를 포함해서 메이저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전기차 쪽에 상당 부분 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는 반드시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일단 공급을 할 건데 여기서 보면 뭐 중대형 전지 관련돼서 이 삼성 SDI 입지는 글로벌 시장에 상당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그 조건식을 가지고 봤을 때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분명히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과연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의 어떤 그 나와 있는 수치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좋아질 거냐. 뭐 여기에 답을 드린다면 분명히 좋아질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모든 기업을 평가할 때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다라고 평가할 때는 한 주당 그 회사가 얼마씩 벌었냐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받는데 소위 얘기하는 EPS가 되는 거죠. 근데 EPS를 가만히 화면을 통해 잠깐 좀 그 보시게 되면은 그 작년에 EPS가 2,957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3월 달에 3,600원으로 올라서고 올해 아마 연말은 예상치입니다만 한 5,400원 이렇게 된다면 작년보다 거의 2배 정도 되는 EPS가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주가 움직임은 사실 그 작년 거하고 현재 거를 비교하게 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EPS는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주가에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월봉상, 연봉상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7만 원, 18만 원, 20만 원 가격권대가 5년간 계속해서 답보 상황을 보인 가격권대예요. 근데 지금 거래가 4년, 5년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그게 하나 이제 걸림돌이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뭐 수치상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기본적으로 체크해 볼 것은
베타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베타 계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이 종목이 얼마나 많이 빨리 또 넓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보는데 베타 계수가 1이다 하면은 시장이 베타 계수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면 이 종목은 시장과 똑같다는 거고 또 그 속해 있는 업종과 똑같다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작년보다 올해 분명히 베타 계수의 폭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시장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재작년 그 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앞서 한 5년간 주가의 변화가 없는 가격권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베타 계수가 좀 넓어진다면 올해 2014년에는 그동안 한 5년 정도 답보를 보인 가격권대를 일단 상향 돌파해 나갈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도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도 흡수합병을 통해서 기대감이 갖춰져 있으니까 보유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갖춘 종목으로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조건식은 갖췄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보유 쪽으로 마음을 트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서서 그 시너지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었잖아요. 이제 7월 1일에 합병이 되는데 좀 시너지 효과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지금 그 제일모직과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 시너지가 생길 거라는 건 이제 막연한 기대감일 수도 그렇죠. 있고 아직 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힌 건 없어요. 근데 사실상 그 삼성그룹에서 그룹 구조 조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IT 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삼성 SD와의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서 뭔가 나오게 되면 다른 쪽도 그쪽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하고 1대 0.44로 이제 합병이 이루어진다면은 실질적으로는 당장 시너지 기대감이 있겠지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증권시장이라는 것이 향후 한 6개월, 1년 전, 1년 후 거를 당겨서 현재가에 반영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합병된 이후의 기대감에 대한 주가 반응은 상당 부분 안정감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주가가 횡보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잖아요. 이 횡보를 보이는 이유는 앞으로 합병 이후에 주가가 빠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하는 시점이 아마 이제 7월달 시점이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지금 6월달 말경 가는 시점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특히 그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사실 수치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치로 바로 나오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또 이 제일모직과 합병으로 인한 기대감이 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가지고 본다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최근 또 언급되고 있는 이슈 부분에서도 의미는 좀 더 크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2분기에 보게 되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물론 이제 FM 가이드 이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2분기에 흑자가 전환이 예상된다면 이로 인해서 앞으로 기대감이 좀 더 힘을 받아서 주가 상승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삼성그룹주 내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좀 그룹주가 요즘은 좀 관심이 많이 식긴 했어요. 이 합병 이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뭐 지분 구조에 있어서라든지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사실 지금 현재 그 삼성 SDI가 그 주가 움직임을 볼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있거든요. 삼성물산도 보유한 자산 가치가 시가총액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면서 한때 강하게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 삼성 SDI도 현재 그 지분을 보게 되면 장부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삼성 에버랜드, 삼성물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부가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무려 7조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갈 때 삼성물산은 자산 가치에 대한 언급이 많았지만 삼성 SDI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언급이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이게 현실화돼 버린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 SDI하고 제일모직 합병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보유 자산 가치를 팔아서 현금화 시킨다면 현실화될 수 있겠죠. 그게 무려 7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삼성 SDI 주가 상승 가능성은 기본적인 내용과 또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내용 뭐 이런 부분이 양축을 이뤄서 진행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 가지 흠은 5년간 횡보했던 이 가격을 치고 나가려면 반드시 거래가 증가돼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 거래가 거의 5년째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한 가지 좀 약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 상승에는 걸림돌은 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큰 걸림돌은 아니지만 거래량만 밑받침이 좀 된다면 굉장히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거듭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수급 쪽을 보니까요, 전문가님. 외국인들은 그래도 꾸준히 좀 사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기관이 계속 팔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큰 부담은 아닌지 가격 전략에 있어서는 좀 걸림돌은 아닐까요? 물론 당장 걸림돌이 되겠죠. 최근 들어 한 2, 3주 정도 횡보를 보이는 여기에 걸림돌이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이 만약에 안 팔고 외국인만 산다면 좋은데 기관이 파는 만큼만 외국인이 사니까 밸런스는 이루어지는데 주가는 영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수급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중요한 것은 기관들의 매매 움직임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 뭐 장중에 기관이 파는지 사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넓게 장 마감 이후라도 반드시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당장은 주가 움직임이 17만 원권대를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수반된다면 한 템포 빨라지는데 거래가 수반이 덜 된다면 올라갔다 머뭇대는 가격권대도 가시적으로 고려는 해야 되겠거든요. 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여기 이제 화면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17만 원 선에서는 거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17만 원 그 밑에서 지금 2주, 3주 정도 답보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없이 올라가면 무조건 또 거기서 물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7만 원권에서는 거래가 반드시 중요하고 상승 추세가 전환되는, 그러니까 그 거래가 수반되는 시점이 되면은 18만 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매물대를 치고 나갈 정도 거래가 수반이 된다면 19만 원권까지도 올라설 수 있는 모습을 감안해서 18만 원, 19만 원 이 가격권대까지 갈 수 있는 뭐 그런 여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지금 오늘 그 목표 가는 가격권대를 19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손절가 15만 8천 원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삼성 SDI만 갖고 놓고 봤을 때도 19만 원 정도 가격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제일모직이 합병됨으로써 일단 덩치가 커지고 그로 인한 수익성도 커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궁극적으로 한 22만 원권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고려는 하고 있는데요. 합병 이후에 앞으로의 그 진로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19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만 원인데요. 시청자님. 예. 네, 전략 좀 들어봤어요. 좀 더 가지고 가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죠. 근데 몇 개월이나 걸릴려나 그게 좀. 일단은 뭐 합병 이후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얘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니까요. 합병 이후에 또 거래량이 얼마큼 느는지, 기관 매도가 줄어드는지 여부 보시면서 그동안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3개월에서 예. 6개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그거 괜찮죠. 예. 시청자님 갖고 가시다가 분명히 또 답답하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 테니까 그때 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문의해드릴게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기운 내시고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너무 친절하신 분이었는데요. 삼성 SDI였습니다. 좀 전략 참고해보시면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재누리 전문가의 의견은 보유입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죠. 19만 원 나오고 있고요. 손절가는 15만 8천 원입니다. 동양증권 지문상대리는 투자 의견 보유, 목표가 19만 2천 원, 손절가 14만 8천 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게시판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증권통으로 윗도리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아바텍을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요. 12,000원에 사셨고요. 이분도 굉장히 좀 많이 실으셨어요. 80%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13,550원이니까요. 소폭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대리님. 수익 계속해서 좀 낼 수 있을까요? 꾸준히 우상향할까요? 일단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태블릿 PC 쪽과 이제 시각사업 쪽 하는 부품주 쪽 상황들이 좀 사실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바텍과 같은 동종업종에 이제 하고 있는 회사가 GD랑 캠트로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GD랑 캠트로닉스는 아바텍과 조금 다르게 지금 역사적인 신저점을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아바텍은 이번 연도 1분기 이후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좀 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2대 주주인 LG 디스플레이를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바텍의 주요 고객사가 거의 80% 이상이 LG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주가 움직임과 굉장히 비슷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애플의 이번에 태블릿 PC 그 중가량과 좀 약간 비슷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쪽으로 지금 가려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구조적으로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쪽에서 이제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ITO 코팅이랑 이제 슬리밍 작업. 그러니까 결국은 시각을 통해 가지고 LCD를 얼마나 얇게 깎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애플의 이제 매출 출하량과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20억 정도 나왔는데 이번 연도에 36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거의 2배 이상 영업이익률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중이 거의 8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로 좀 약간 말씀드리면 12,000원 정도 때 정말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왜냐면 쌍바닥을 확인을 하시고 하셨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비중은 사실 전고점 부분이었었던 부분이 지금 작년 5월 달과 이번 연도 3월 달에 터치를 했지만 결국 못 들고 다시 재차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재차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매도는 하지 마시고 12,800원 정도 때 되시면은 일부 비중만 조금 줄여서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면은 좋은 수익 나실 것 같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13,4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일부 비중 좀 축소하시기 바라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000원 정도 때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12,800원 정도 때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12,800원 손절가 그리고 14,300원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14,300원의 목표가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아바텍 전략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로 또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선창산업이고요. 네, 매수가가 11,800원에 20%입니다. 11,800원에 사셨고 20%요. 네네. 아, 그러시군요, 시청자님. 지금 조금 밑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네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좀 너무 고점에서 사서요. 네네. 또 다시 신고가를 올라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또 떨어질지 되게 좀 약간 좀 걱정도 되고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들어가실 때 어느 정도 좀 보시고 들어가셨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네. 조금 더 비싸게 샀는데 오늘 좀 저가에서 다시 좀 사서 아, 네. 조금 네 이제 낮추신 거예요? 낮추셨어요, 가격을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10%에서 좀 더 물량을 늘리시면서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11,800원인데 지금 너무 높은 가격은 아닌지 가격 전략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꼭대기인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하고 네, 좀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고점이긴 한 것 같아요, 시청자님. 한번 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하재누리 전문가님이요. 네,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너무 그 높은 가격에 좀 사시긴 하셨어요. 네. 일단 지금 이 선창산업이라는 것은 뭐 합판 관련된, 뭐 가구 내장재 관련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돼서 뭐 우리가 수출 구조로 진행될 때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 약합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그 시장이 이제 종목별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될 만한 빌미거리가 있는 종목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이 종목 지금 화면에 여기 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시게 되면 ROE, 그 자기자본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그 마이너스를 자기자본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자기자본 투자에서 까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자본 투자에서 까먹지 않아야 최소한 3%는 벌어놔야 은행이자가 최근 들어 뭐 제일 높은 게 3%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영업활동이 그냥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보다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식이 좀 부족하고 이게 아무래도 수급적인 매수 주체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요인입니다. 최근 주가가 반등을 살짝 하는 상황에서도 수급 주체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시점이 크지가 않고 오히려 개별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는 물량이 좀 많거든요. 그렇다면 요거는
11,800원에 사 있으니까 그 가격 위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한 12,100원, 12,000원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뭐 크게 부담 없이 장중에 가능할 거로 보이거든요. 그럼 요 종목을 갖고 속 끓이지 마시고 ROE가 마이너스 나온 종목이 주가가 반등한다면은 반등이지 그거는 상승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일 아마 사신가격권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12,000원권 정도를 매도가로 보고 매도하셔갖고 종목 바꿀 수 있는 게 훨씬 더 계좌 수익 면에서 좋을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수익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종목을 교체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매도 12,000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안심되셨죠? 장중에 네네. 잘 보시고 이 가격대에서 좀 빠져나오셔서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창산업에 대한 전략도 짚어봤습니다. 자, 게시판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요, 문자 참여입니다. 5483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네페스 보겠습니다. 9,200원에 사셨고 30% 들고 있습니다. 계속 밀리는데 손절가 그리고 진단 함께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7,950원, 8,000원대가 무너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리님, 네. 이 종목이 한때 좀 실적에 대해서 좀 조명을 받던 종목 아닌가요? 왜 이렇게 안 좋은가요? 그러니까 후공정 쪽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왜냐면 네네. 그 하는 쪽이 굉장히 많이 복잡한 사업 부분인데 그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그 후공정 사업에서 시스템 부분이랑 그 WLP라고 해가지고 웨이퍼 쪽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디스플레이 IC라고 해가지고 검침 검사기까지 같이 만드는 회사인데 문제는 이제 자회사에 대한 부분도 많이 안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네페스 신소재에 대한 부분은 실적은 그나마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후공정 업체는 STS 반도체도 그렇고 원익 IPCL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너무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너무 좀 거래량도 많이 없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은 그런 어떤 지지부진한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가 싼 부분은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대비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주체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상승도 하락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수가 만약에 올라갈 경우에는 사실상 이 종목은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주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에 대한 주가 흐름은 지금 일단 9,200원 정도대 매수를 하셨는데 그 정고점 부분에서 작년 11월 달에 그 4분기 실적이 완전하게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빠졌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가격대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작년에도 사실 한 번 재차 빠졌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기란 굉장히 많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 물량을 소화하려면 결국은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수급 주체에 대해서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9,200원 정도 때 매수하셨으면은 11,000원 정도 때 가면은 일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손절은 한 7,000원 정도 때 될 텐데 사실은 크게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 하락도 없겠지만 일단 7,000원으로 손절가가 나왔고 그리고 반등이 있을 시에는 1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기서는 더 이상 빠지는 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11,000원 정도 때가 가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요. 네페스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면서 성공적으로 좀 대응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